영재야, 너 메테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 응? 들어봤어. 그게 왜? 메테인이 메탄의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맞아. 국제적인 언어인 영어로 표준화된 이름을 메테인이라고 정했대. 그래도 메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 않아? 그런 거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메탄이라는 용어를 오래 써왔으니까 솔직히 일상에서 다들 메탄이라고 하잖아. 우리 엄마도 메탄 가스라 하던데. 신문 같은 매체에서도 여전히 메탄이라고 많이 쓰더라. 메테인으로 바꿔도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것 같아. 한겨레에서 발표한 이 기사를 보면 메탄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 글로벌 이코노믹 신문에도 중국의 메탄 배출 문제를 언급할 때 메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한국일보에서도 한국 기업이 배출하는 메탄 가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메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 이처럼 신문에서도 메탄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자주 사용되고 있어서 메테인과 충분히 헷갈릴 수 있지. 오래 쓴 용어를 완전히 바꾸는 건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맞아. 사람들한테 혼란만 줄 수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대중과 과학자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게다가 과학계 내부에서도 혼란을 줄 수 있어. 나도 고등학교 때 메테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고 헷갈렸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크겠지. 그래서 나도 메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영재야, 배터리랑 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있어? 물론이지. 내가 보낸 영상 봐볼래?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장치이고 셀은 배터리를 만드는 기본 단위야. 셀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단일 장치로 여러 개의 셀이 모여 배터리가 만들어지지. 아, 그렇구나. 배터리가 어떻게 분류되는지도 알려줄게. 배터리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와 충전 가능한 2차 전지로 나눌 수 있어. 1차 전지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알칼라인 건전지로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모컨이나 시계 같은 저전력에 사용되지만 2차 전지는 1차 전지보다 높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충전이 가능하므로 자동차나 노트북 같은 큰 전력에 이용돼. 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구나.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둘 다 배터리나 전지라고 번역해서 좀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셀을 단위 전지, 배터리를 복합 전지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나온 거야. 영재야, 나 요즘 환경 독성학 공부하는데 생물 축적, 생물 농축, 생물 증폭이라는 용어가 헷갈려.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그렇게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어. 헷갈릴만 해. 용어들이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이름만 보면 차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바이오 어큐뮬레이션, 바이오 콘센트레이션, 바이오 매그니피케이션 이렇게 설명해 줄게. 먼저 바이오 어큐뮬레이션은 우리말로는 생물 축적이라고 해. 이건 생물이 환경 오염 물질을 모든 경로를 통해 흡수해서 몸 안에 쌓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물속 화학 물질을 물고기가 아가미로 흡수하거나 먹이로 섭취해서 축적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호흡이든 피부든 먹이든 경로가 무엇이든 간에 생물체 내에 물질이 축적되는 걸 말하는 거구나. 맞아. 그런데 이름만 봐서는 이게 모든 경로를 포함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지? 그래서 나는 생체 축적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생체라는 말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축적을 강조하거든. 생체 축적이라면 경로를 따지지 않고 몸 전체에 축적된다는 느낌이 들어. 훨씬 명확하다. 다음은 바이오 콘센트레이션, 우리말로 생물 농축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야. 이건 시기를 제외한 경로, 그러니까 피부나 호흡 같은 직접적인 경로로 물질이 생물체 안에 쌓이는 걸 말해. 시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먹이사슬은 관련이 없네? 그렇지. 예를 들어 물속의 화학 물질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 이 과정에서 물보다 물고기 몸 안에서
화학 물질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을 생물 농축이라고 해.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 시기를 제외한 경로라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생물 접촉 농축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봐. 접촉이라는 단어가 피부나 호흡과 같은 직접적인 경로를 강조하니까. 마지막으로 바이오 매그니피케이션, 우리말로는 생물 증폭이라고 하지. 이건 먹이사슬을 따라갈수록 특정 물질이 상위 영양 단계에서 더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현상을 말해. 그럼 예를 들어 물속의 화학 물질이 작은 물고기에 축적되고 그 물고기를 먹은 큰 물고기에서는 더 높은 농도로 축적되는 그런 경우인가? 정확해. 먹이사슬을 따라 올라갈수록 물질의 농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지. 그런데 생물 증폭이라는 이름이 먹이사슬이라는 맥락을 바로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나는 생태 증폭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 먹이사슬에서 농도가 증폭된다는 걸 명확히 표현하니까. 영재야, 내가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그래. 나트륨과 소듐은 뭐가 달라? 같은 걸 의미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표기가 다른지 모르겠어. 나트륨은 독일식 표기고 소듐은 영어식 표기야. 나트륨은 독일식 표기로 나트론과 금속권소, 전미사가 결합된 단어야. 나트로늄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나트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지. 소듐은 영어식 표기로 소다와 금속권소, 전미사를 합쳐 지금의 소듐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2016년부터 대한화학회에서 화합물 명명법을 통해서 미국 발음 사용을 권장하면서 두 단어 모두 사용되고 있어. 그렇구나. 너무 헷갈려. 그냥 나트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될까? 맞아.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단어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돼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사소통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 두 표기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고 미국식 표기가 권장된다고는 하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원하는 표기를 계속 사용해도 좋아. 언어라는 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을 말하는 거지? 맞아.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에는 태양광, 태양열 기술이 있잖아. 근데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점을 모르겠어. 그럼 먼저 태양광 기술에 대해 알려줄게. 태양광 기술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야. 주변에서 태양광 패널을 본 적 있지? 태양광 패널이 바로 태양열 기술로 작동되어 태양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시키는 거지. 그래서 태양광 기술을 영어로 포토볼테익이라고도 할 수 있어. 태양열 기술은 태양의 열을 이용해서 물이나 공기를 가열한 후에 이 에너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기술이야. 주로 대규모 발전소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거나 주택에서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사용되지.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럼 여기서 퀴즈. 태양열 기술은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 솔라서멀? 정답. 그럼 이 두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대로 된 용어 제한이 필요하겠다. 맞아. 그래서 우리 단어 발굴단이 새로운 단어를 제안해봤어.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 광자가 광전 효과를 사용하여 발전한다는 원리를 강조하여 태양광자 발전으로,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모아 이용하는 모든 발전 방식을 의미하니까 태양지별 발전으로 제안했어. 그렇게 하면 덜 헷갈릴 것 같아. 영재야, 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어봐도 돼? 뭔데? 여기 교재 보면 일렉트릭 파워가 전기 에너지로 해석되어 있어. 파워는 인류 아니야? 아하,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다. 너 말대로 파워는 일률이 맞아. 하지만 파워는 일률 말고도 힘,
권력 등 여러 의미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아하, 같이 쓰일 수 있는 거구나. 맞아. 그럼 혹시 일률의 뜻을 알고 있니? 일률은 단위시간 당일의 양을 말하잖아. 맞아. 그럼 이 영상 한번 봐볼래? 파워는 힘, 권력, 일률 등 여러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통해 우리 생활 속으로 공급되지.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의 과정을 통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야. 그렇다면 일렉트릭 파워를 전기 일률로 해석해도 되는 걸까? 정답은 X. 에너지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으로 제한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 일률이라고는 할 수 없어. 아,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일률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는걸? 그러면 일률로 쓰이지 못하는 파워는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야 할 것 같아. 어떻게? 파워를 파워라고 표기하는 거야. 한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거지. 정말 좋은 생각인데 최고야.